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 의사, 리하윤 무 MD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중년과 어르신 남성분들을 만나온 의사로서 오늘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발기력 저하. 다시 말해 발기부전은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아주 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니까 포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의사가 알려주는 발기력에 도움되는 자연음식 TOP5입니다. 약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음식과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발기력은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 남성 호르몬, 전신 건강,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의사 선생님, 약은 먹고 싶은데 부작용이 무서워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발기력과 남성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60대 이상 남성분들, 노후 건강과 삶의 질이 걱정되시는 분들, 부부관계, 자신감, 활력을 다시 찾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께 직접 설명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발기력이 떨어지는 진짜 의학적 원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정력이 떨어졌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발기부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께 발기력 저하는 거의 예외 없이 혈관, 신경, 호르몬, 생활 습관이 4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혈관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발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피가 잘 들어가고 잘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안쪽이 좁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이 훨씬 빨라요. 중요한 건요, 음경혈관은 심장혈관보다 훨씬 더 가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아직 큰 증상이 없어도 발기력부터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성기능 문제이기 전에 혈관 건강이 나빠졌다는 첫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기능 저하입니다. 발기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자극을 느끼고 신경을 통해 신호가 내려가고 그 신호가 혈관을 확장시키죠. 그런데 당뇨가 오래된 분들,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오래 앉아 생활하신 분들은 이 신경 전달이 둔해집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예전만큼 느낌이 없다,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늦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호르몬만 보충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호르몬 수치가 크게 낮지 않아도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은 혈관과 신경이 건강할 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호르몬만 억지로 올리면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 습관과
만성염증입니다. 잠 부족,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그리고 단 음식과 밀가루 위주의 식사. 이런 생활이 쌓이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늘어나고 혈관 내피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발기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발기부전 위험이 확실히 높습니다. 배에 쌓인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아침 발기도 거의 없어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침 발기는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판결문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혈류가 개선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발기력은 전구가 아닙니다. 켜지면 켜지고 나가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선신경, 전기 혈류, 스위치 호르몬, 관리 상태, 생활 습관,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발기부전은 관리의 문제이지 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시니어 성 건강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존하고 계신 약물 치료와 일반적인 해결책의 한계, 그리고 왜 처음엔 효과가 있다가 점점 안 듣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발기부전 치료 약물, 그리고 병원에서 흔히 권유받는 일반적인 해결책들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 정말 자주 합니다. 선생님, 약 먹으면 되긴 되는데요.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달아올라요. 처음엔 효과가 좋았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약 없이는 아예 안 될까봐 불안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나쁜 약이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께 올바르게 쓰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을 근본 치료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발기부전 약들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피가 더 잘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미 막힌 수도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수압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관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효는 줄고 용량은 늘고 의존도는 커집니다.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코막힘, 심장 두근거림,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합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남성분들께는 약을 드릴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박 선생님은 3년 전부터 발기부전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어도 예전만큼 반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량을 올렸고 그 다음엔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졌죠. 문제는 약이 아니라 그동안 혈관, 체중, 수면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약은 몸을 대신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호르몬 치료입니다. 테스토스테론만 올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상 수치가 명확히 낮고 근육 감소, 무기력, 성욕 저하가 함께 있는 경우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기부전 환자의 상당수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라는 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호르몬만 인위적으로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립선 부담 증가, 혈액이 끈적해지는 현상, 수면 무호흡 악화, 감정, 기복, 특히 전립선 건강이 약한 분들께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호르몬은 마지막 조각이지 첫 번째 해답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거 먹으면 혈류가 좋아진다더라. 이건 천연이라서 안전하다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성분 함량이 불분명하거나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제품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72세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좋다는 제품을 4가지나 동시에 드시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크게 흔들려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약이 아니라 음식 같은 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 생활은 그대로인데 해결책만 바꾸는 경우입니다. 운동은 안 하고, 잠은 부족하고, 술은 매일 마시고, 배는 점점 나오는데 약만 바꾸고, 제품만 바꾸고, 병원만 옮깁니다. 이 상태에서 발기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차의 엔진 경고등이 켜졌는데 기름은 안 갈고 타이어는 닳았고 브레이크도 그대로인데 경고등만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은 약으로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문제입니다. 남성 건강과 노후 건강은 성기능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매달리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혈관이 살아나고 발기력이 회복되고 시니어 성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이 함께 좋아지는지 하나씩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럼 약 말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들은 약보다 느리지만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발기력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발기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연음식 탑 5, 음식 효과를 살리는 생활 습관과 운동, 60대 이상, 남성분들도 무리 없이 실천 가능한 방법, 이 3가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음식, TOP5, 발기력의 기초를 만드는 음식. 먼저 분명히 짚고 갈게요. 이 음식들은 즉각적인 발기약이 아닙니다. 대신 혈관 호르몬 염증 상태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을수록 효과가 나타납니다. 2. 석류. 석류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석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특히 아침 발기가 줄어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가당 석류 주스, 하루 반 컵, 혹은 생석류 하루 한 번, 주에 굴. 굴은 예로부터 남성 건강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고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아연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성욕 감소, 피로, 발기 유지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 2, 3회, 과하지 않게. 생굴이 부담되면 익혀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꽁치. 발기력은 결국 혈액의 질 문제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낮추며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발기력, 더시, 심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주 2, 3회, 튀김보다는 구이나 조림, 마늘. 마늘은 정말 과소평가된 음식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 확장,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늘은 천연혈관 청소부입니다. 생마늘이 부담되면 익혀도 오케이. 매일 소량이 핵심. 견과류, 호두, 아몬드. 견과류는 좋은 지방, 혈관 보호 성분, 이 풍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과자, 빵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남성 건강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루 한 줌, 소금, 설탕 없는 것.
음식 효과를 망치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들이 그대로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밤, 12시 이후 취침, 매일 술, 흡연, 단 음식, 밀가루 위주 식사, 특히 술, 소주 한두 잔은 괜찮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혈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감소, 더악, 신경 둔화, 더악, 수면 질 저하, 발기력에는 최악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현실적인 운동. 운동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요. 헬스장은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세 가지만 권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속이 힘들면 10분씩 3번도 충분합니다. 하체 근력 운동, 의자, 스쿼트, 근육은 혈액 펌프입니다. 의자 잡고 천천히 10회배 2세트, 골반 스트레칭, 신경 압박을 풀어줘. 발기 반응 속도 개선에 도움됩니다. 수면과 발기력의 관계,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떤 음식도 소용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밤 11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최소 6, 7시간 수면, 자기 전 스마트폰 줄이기, 저녁 과식 피하기. 오늘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 반복.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기력은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되면서 따라옵니다. 자연 음식, 더하기 생활 습관, 더하기 가벼운 운동,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보다 사람 이야기가 더 와닿을 때가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0, 70대 남성분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이 특별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사례 1, 70세 김 선생님.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70세에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으셨고 처음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건 끝난 거죠? 김 선생님은 고혈압, 복부 비만, 수면 시간, 5시간 미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발기부전 약은 이미 2년 넘게 복용 중이었고 효과는 점점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는 나이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형적인 혈관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술 중단, 하루 30분 걷기, 석류 더하기, 등푸른 생선 추가, 밤 11시 이전 취침, 이 네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3개월 뒤,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오랜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발기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몸이 반응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례 2, 63세 이 선생님, 약 없이도 유지가 됩니다. 이 선생님은 회사 퇴직 후에도 하루 종일 앉아 계셨고 운동은 거의 없었으며 간편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발기 자체는 가능했지만 유지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고 계셨죠. 이분께는 하체 근력 운동, 골반 스트레칭, 마늘과 견과류 섭취를 집중적으로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2개월 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날이 생겼어요.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의존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가장 크게 변한 건 발기력보다 자신감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직 반응한다는 느낌이 삶의 태도까지 바꿨습니다. 사례 3, 75세 박 선생님. 늦었다고 생각한 게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75세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은 이거예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죠? 사실 발기력보다 더 큰 문제는 무기력, 우울감, 대인관계 회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기만 보지 않았습니다. 수면 리듬, 낮, 햇빛, 가벼운 산책, 단, 음식 줄이기. 그래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굴과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넣었습니다. 6개월 뒤, 박 선생님은 전혀 다른 분처럼 보이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내랑 대화도 많아졌어요. 발기력도 일부 회복됐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삶의 의욕이었습니다. 사례사, 68세 최 선생님, 부부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발기부전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졌던 경우입니다. 말을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거리까지 생겼죠. 이분께는 음식, 운동,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를 권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결과보다 과정이 편안합니다. 발기력도 좋아졌지만 부부관계의 긴장이 풀린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정리, 반복. 이 사례들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는 모두 60, 75세.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방향 전환, 약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기부전은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남성 건강과 노후 건강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기력 회복을 단순히 성 기능 하나의 문제로만 보면 이 주제의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발기력의 변화는 삶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 좋아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발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관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신 건강의 변화. 혈관이 살아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발기력은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발기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힘들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손발이 덜 차가워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걷기, 식단 개선, 수면 리듬을 바꾸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변동이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즉, 발기력 회복은 심장 건강, 뇌 건강, 노후 건강이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기 치료가 아니라 혈관 재활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활력, 숫자보다 중요한 변화.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집착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체감 변화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고 염증이 줄어들면 같은 수치라도 몸이 호르몬을 더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낮에 졸음이 줄어듦, 근육에 힘이 돌아옴, 무기력이 줄어듦.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남성 리듬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신적 자신감, 말투와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발기력이 조금만 회복돼도 남성분들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집니다. 고개를 더 들고, 말수가 늘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이 아니라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인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남성분들께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부부관계와 가족 분위기의 변화. 이건 아내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입니다. 남편분이 달라지니까요. 짜증이 줄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늘어납니다. 발기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부부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얼굴이 편해졌대요. 우울감과 고립감의 감소. 60대 이후 남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말로는 안 하지만 은근한 우울감을 안고 계십니다. 발기부전은 그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쓸모없게 느끼고 대화를 피하고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아직 할 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노후 삶의 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오래 사는 건 이제 큰 욕심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지금의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건 어떠세요? 발기력 회복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 가족과의 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게 바로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 반복.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기력 회복은 성기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 정신 건강, 가족 관계까지 연결됩니다. 시니어 성 건강은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자, 이제 복잡했던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메모해 두셔도 좋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도 됩니다. 발기력, 남성 건강, 노후 건강을 위해 매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30분. 아침은 하루의 혈류를 여는 시간입니다. 기상 후 물 1컵.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워줍니다. 햇빛 10분 보기. 남성 호르몬 리듬과 수면 사이클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더시 걷기. 10-15분. 허리와 골반을 풀어 혈류를 올립니다. 핵심. 아침 발기는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몸을 먼저 깨우세요. 점심 루틴 생활 속 관리. 식사 구성 바꾸기. 흰쌀, 밀가루, 생선, 채소, 마늘. 의자에서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기. 30초만 일어나도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물 자주 마시기. 탈수는 혈류의 적입니다. 저녁 루틴 회복의 핵심 시간. 저녁 술은 가능하면 주일 2회로 제한. 발기력 회복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저녁 식사 후 20-30분 산책. 혈당, 혈압, 수면을 동시에 잡습니다. 견과류 한 줌 또는 석류 소량. 과자 대신 선택하세요. 취침 전. 루틴. 가장 중요. 밤 11시 이전 침대에 눕기. 이 시간대가 남성 호르몬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밖. 뇌가 쉬어야 몸도 회복됩니다. 오늘 잘한 것 하나 떠올리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주 3회 필수 체크. 빠르게 걷기 30분. 의자, 스쿼트, 10회, V세트, 골반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파트의 핵심 요약. 반복. 발기력은 특별한 날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 관리하는 결과입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남성 건강과 시니어 성 건강은 오늘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발기부전, 남성 건강, 시니어 성 건강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혼자 끌어안아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방향만 바꾸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약은 도구일 뿐이고 음식은 재료이며 생활 습관은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산책 10분, 저녁 술 한 번 줄이기, 밤 11시 전에 눕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중년과 어르신 남성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로 경험이나 궁금증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